임자생 1972년생 쥐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드릴 귀 눈의 흐름과 폭된 인연의 움직임을 정성껏 전해드립니다. 세상은 마음을 품은 만큼 열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껏 쌓아온 내면의 힘으로 앞으로 더욱 밝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실 시점에 서 계십니다. 지금 이 흐름을 잘 타시면 사람의 인연도, 일의 기회도, 재물의 폭도 깊고 넓게 들어옵니다. 귀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쥐띠는 지혜와 정보, 판단력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을 가진 띠로서 특히 명리학에서 이 수는 새로운 시작, 깊이 있는 통찰, 전략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선생님의 삶은 이미 강한 내면의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정제되고 단단한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성장과 결실을 이루어 가실 운입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용띠, 원숭이띠, 소띠입니다. 용띠는 큰 그림을 보고 긴 흐름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한 토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수의 기운을 가진 쥐띠는 용띠와 함께 있을 때 복잡한 구조나 큰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고 명리학적으로도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의 흐름 안에서 용띠는 쥐띠의 지혜를 현실적인 비전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으로 판단력과 실행력이 강한 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중재와 연결에 능하며 쥐띠와는 삼합의 관계로 정보, 사람, 기회의 흐름을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께 꼭 필요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띠는 현실 감각과 실무력이 뛰어난 토의 기운으로 쥐띠와는 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정, 비용, 마감 등의 강의 협업 시 큰 안정감을 주며 함께 일을 할 때 차분하고 성실한 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귀인들은 사람뿐 아니라 제도, 조직, 문서, 숫자의 형태로도 찾아옵니다. 특히 의료월 구간에서는 유금의 문서력이 강조되어 있으므로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 담당자와의 만남은 선생님께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인연으로 작용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공적인 접점에도 정성을 담아 접근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만남은 오전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대화에서는 목표와 마감일을 먼저 분명히 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단정한 복장은 기본이고 금속성의 단정한 소품을 함께하면 신뢰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띠는 말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가진 띠로 수의 기운을 가진 쥐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조합에서는 감정이 갑작스럽게 치솟고 대화의 온도차가 커지기 쉬워 관계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으로 겉은 부드러우나 내면의 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 쥐띠와는 말의 맥락이 어긋나거나 소통이 길게 꼬일 수 있습니다. 작은 표현이 오해로 이어져 멀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띠는 토의 기운 중에서도 감성적 조율에 능하지만 쥐띠와는 실질적인 실행과 책임의 기준에서 어긋남이 발생하기 쉬운 조합입니다. 애매한 책임 분배나 계획의 미세한 차이가 반복되어 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세 띠와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 등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협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금액, 기간, 역할을 한 줄씩 정확히 적어 문서화하여 주고받으시고 면대면보다는 서면 중심의 소통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시간대는 한낮보다는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이 안정적이며 기운의 균형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이처럼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잘 다스리면 귀인은 사람, 규칙, 기록, 제도의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 곁에 다가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주어진 길을 차분히 따라가며 작고 선한 결실들을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혼자 걸어온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인연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희망찬 나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6, 11, 16, 21, 26, 30일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1과 6은 수의 지혜와 금의 질서를, 11과 16은 실행과 연결을, 21과 26은 마무리의 흐름을, 30일은 여유롭고 깊은 결실을 상징합니다. 숫자는 흐름의 나침반처럼 사용하시고 같은 구간에 몰리지 않도록 고르게 분산해 조합하십시오.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 따뜻하고 복이 가득한 인연이 선생님께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학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